네, 이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박소영 학생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박소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 독특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MZ세대의 갓생 살기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갓생 살기. 이 갓생이란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갓생이란 신을 뜻하는 영단어 갓과 인생을 합친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 단어 앞에 갓을 붙임으로써 그 단어를 높이고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신조어가 인생에 붙은 것입니다. 음. 대학생인 제가 성적을 만점 가까이 유지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대외 활동과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는 것을 보고 갓생을 산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갓생 살기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타의 모범, 예, 품행 네, 방정, 모범생 이런 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인생이란 단어 앞에 이 갓이 붙어서 모범적인 삶을 산다. 뭐 뜻은 상당히 좀 좋은데 그러면 갓생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요? 네, 갓생을 살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집에 와서 샤워하기, 매일 음, 운동하기 등 어렵지 않게 성취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해내면 됩니다. 예, 개인이 어떤 규칙을 세우거나 할 일을 정한 뒤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갓생의 일부입니다. 음. 무언가를 온전히 수행해내는 하루를 갓생이라는 말로 압축해 표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매일 운동하기, 뭐 듣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사실 뭐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뭐 챌린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음,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이라면 갓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갓생을 살기 위해 도와준, 그것을 도와주는 다양한 어플과 커뮤니티들이 존재합니다. 음, 정해진 시간마다 알람이 울려서 물 마시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도 있고요. 어, 하루에 책을 3장 읽기와 같이 지키고 싶은 것들을 정해놓고 이를 성취하면 상금을 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예,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친구와 함께 공유하며 서로 체크해줄 수 있게 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받고 격려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음, 또한 공부 시간을 기록하고 그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어플도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후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저도 고등학생 때 지금 소개해드린 공부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했었습니다. 어, 네, 내가 어떤 과목을 얼만큼 공부했고 쉬는 시간을 음, 얼마나 가졌는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돼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거나 입시를 준비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20대의 청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자유롭게 실천해 나가면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게 뭐 갓생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저 젊은 친구들이 갓생을 살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갓생은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예. 갓생이 트렌드가 된 데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예. 시간을 혼자 관리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고 이 음, 마음이 갓생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고 그 상황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혼란스럽기도 했는데요. 네. 무언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루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음, 높아진 자유 속에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다른 생활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갓생이 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좀 등장한 신조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래도 이 갓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어떤 챌린지든 그것을 뭐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뭐 갓생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네. 어떤 뭐 일반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갓생 살기는 스스로 일상을 컨트롤하고 루틴을 만든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갓생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예,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삶을 강요당하기도 음. 하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찍힐 때도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갓생으로 인해서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해가 생겨버렸고, 음. 그것이 정상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좀 위험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성적을 잘 받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스펙을 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갓생 살기가 유행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정의하고 또는 사회가 정의 내린 갓생의 기준에 맞추지 못했을 때 자기 혐오와 끝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음. 한 블로거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상성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정상성 신화. 네. 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그 이전에 사람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살아가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가 생겼다는 음.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상성 신화. 예. 갓생을 살고자 했을 때 쉽게 생각해 보지 못할 그런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네.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갓생을 시작할 때는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네. 일상의 루틴을 만들고 한층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정상성 신화 같은 것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작하진 않습니다. 음. 그러나 어떤 삶을 추구하다 보면 그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얼마만큼 했어야 했는데 오늘 내가 게을러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지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못했더라도 내 삶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본인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뭐 또 다른 멈춤도 필요한 거니까요. 네. 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로서는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 비교가 익숙한 현대인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희가 종종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꽤나 위험한 부분인데요. 알지 못한 사이에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갓생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음.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늦게 일어난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루틴이 있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매일 운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비교로부터 오는 박탈감과 우월감이 자기 혐오의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교로부터 오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쁨을 사실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갓생 살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우리 저 소영 학생도 이런 갓생 살기 도전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바쁜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많은 일을 잘 해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적어놨는데 제 목표가 갓생 살기입니다.
목표 자체가 갓생 살기예요. 네, 그래요. 그렇게 저 갓생 살기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듭니다. 네. 사실 많은 일을 잘 해낸다는 것이 언제나 음, 쉬운 일은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해냈을 때 오는 성취감도 엄청납니다. 음, 그 성취감이 힘든 하루의 보상인 셈이죠. 갓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시간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러나 가끔은 저도 저보다 바쁘게 사는데 성적도 잘 나오고 친구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는 운동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찾은 하나의 돌파구인데요. 예. 숨이 끝까지 차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은 사라지고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뛰고 나면 조금 피곤해서 잠이 오긴 하지만 쓸데없는 생각과 비교로 낭비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 뛰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뛰는 것에만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 갖고 있었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운동도 뭐 갓생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일에 갓생의 의미를 붙이는 것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음,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보는 날도 필요합니다. 갓생을 살자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음, 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사실 중용과 권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소영 학생 어르신 같네요. 그래요.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에서는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갓생 살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정한 갓생은 정말 내가 이러한 어떤 그 실천을 통해서 실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진정한 갓생 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동대학교 박소영 학생이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